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같이 남들 다 아는 스펙 사느라 진짜 끝없는 쳇바퀴 도는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시죠? 아, 나만 뒤처지나? 내 소중한 시간들은 왜 이렇게 의미 없이 흘러가나? 하면서 현타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닐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에서는요, 이 지긋지긋한 스펙 경쟁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켜줄 아주 파격적인 마인드셋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버리는 시간을 없다는 말. 솔직히 그냥 흔한 위로 멘트 같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생생한 기록들을 쭉 따라가다 보시면 아, 이 말이 진짜구나 하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이 어마어마한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18억. 와, 솔직히 감도 잘 안 오는 숫자잖아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몇 번을 봐야 나오는 이 엄청난 숫자는요, 바로 사내뷰 공업 채널을 이끌고 있는 김소정 PD가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을 휩쓸며 만들어낸 누적 조회수입니다.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파급력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대체 어떻게 단기간에 이런 미친 조회수랑 팬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런 대박 성공 스토리를 들으면 흔히 떠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뭐 날 때부터 타고난 천재성? 아니면 소위 말하는 빵빵한 명문대 엘리트 스펙? 그것도 아니면 대형 기획사가 뒤에서 팍팍 밀어주는 막대한 자본력? 과연 그런 게 진짜 비결이었을까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 화려한 정답들하고 실제 현실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겁니다. 그녀가 가진 진짜 비밀 무기는 천재성도 특권도 아니었어요. 남들 눈에는 정말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아니 어쩌면 되게 구질구질하고 평범해 보이기까지 한 10년간의 알바 경험이 전부였습니다. 진짜 반전이지 않나요? 그 10년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진상 손님한테 욕먹고 손 덜덜 떨어가며 하루에 샌드위치 200개를 싸고요. 올림픽공원 콘서트장에서는 쥐꼬리만한 최저시급 받으면서 무려 12시간 동안 꼼짝 않고 새우만 튀겼다고 합니다. 또 호텔 알바 가서는 선배들 지독한 텃세 다 견뎌내야 했고 놀이공원에서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데도 하루 종일 입에 경련이 일도록 가짜 웃음을 지어야 했죠. 아, 듣기만 해도 진짜 기빨리지 않으시나요? 전형적인 짠내 나는 고생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고단한 알바를 전전하는 동안 그녀는 우리 대부분이 한 번쯤 겪어봤을 아주 치명적인 심리적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현재 삶을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기 전에 대기실, 그러니까 일종의 끝없는 준비 단계로만 취급해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찌질한 고생들은 그냥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의미 없는 낭비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엄청나게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매일 이러고 살잖아요. 좋은 고등학교 가려고 준비하고 끝나면 좋은 대학 가려고 또 준비하고 대학 가면 취업하려고 또 아등바등 스펙 쌓고 이렇게 끊임없이 다음 스텝만 쳐다보느라 지금 당장의 소소한 일상이나 행복은 싹 다 미래로 밀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늘 대기표만 뽑고 기다리는 삶을 살도록 강요받는 느낌이랄까요? 열심히 했는데도 남들보다 잘하는 게 없다고 느끼며 좌절했다. 와,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뼈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깊이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분명히 남들만큼, 아니 남들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땀 흘리며 살았는데 막상 세상에 나와 보니 이력서에 쓸 만한 번듯한 무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 막막함.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그 뼈아픈 좌절감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도대체 그녀는 어떻게 이 깊고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스스로 쓸모없다고 깎아내렸던 그 과거를 완벽하게 뒤집어 엎었을까요? 취업 스펙 한 줄 안 되는 그 낡은 경험들을 버려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나만의 가장 날카롭고 강력한 무기로 싹 바꿔버리는 어마어마한 발상의 전환을 이뤄냅니다.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이게 그 18억 뷰라는 기적을 쏘아올린 진짜 시작점이었어요.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건 없지만 남들보다 알바는 진짜 많이 해보지 않았겠냐. 그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번지르르한 전통적인 특기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대신에 자기만이 가진 아주 기가 막힌 슈퍼파워를 마침내 긍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 까짓거 딴 건 몰라도 내가 알바 하나만큼은 이 구역에서 최고로 다채롭게 굴러봤다 하고 아주 당당하게 선언해버린 거죠. 대학 시절부터 취업 직전까지 그녀가 거쳐간 아르바이트가 무려 몇 개인지를 아시나요?
자그마치 120개입니다. 120개요. 진짜 미친 숫자 아닙니까? 그녀는 그저 푼돈 벌려고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120번의 찌질했던 경험들은 온갖 인간 군상에 대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였던 겁니다. 나중에 수백만 명의 폭풍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가 막힌 컨텐츠 창고가 그녀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그 쓸모없던 경험들이 어떻게 폭발했나 한번 볼까요? 샌드위치 싸다가 손 덜덜 떨었던 그 트라우마 같던 수치스러운 기억이 알바 최악의 실수설이라는 영상으로 탄생해서 무려 500만 뷰를 터뜨립니다.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겉으로는 한없이 해맑았던 놀이공원 알바생의 억지 웃음, 중학생들 앞에서 소리 꽥꽥 지르던 학원 강사 알바 경험들. 이게 전부 사람들이 보면서 와, 미쳤다, 완전 내 얘기 아니야? 하면서 열광하는 하이퍼 리얼리즘 콩트가 된 거예요. 영원히 숨기고 싶었던 흑역사가 대중들하고 가장 끈끈하게 연결되는 엄청난 치트키가 되어버린 거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에이, 저건 그냥 저분이 원래 끼가 넘쳐서 운 좋게 빵 뜬 거 아니야? 맞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준비한 다른 자료를 조금 더 깊이 파보니까요. 소름 돋게 똑같은 평행 이론을 보여주는 분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클리셰 전문가로 유명해진 코미디언 엄은양 씨의 10년 생존기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엄은양 씨도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지냈습니다. 본인이 너무 내향적이고 재능이 하나도 없다고 자책하면서 그 긴 무명 시절을 견뎠죠. 그런데 이분이 언젠가 짠 하고 나타날 기적의 기회만 목 빠지게 기다렸느냐? 절대 아닙니다. 보증금 200에 월세 20만 원짜리, 복도에 불도 안 들어오는 무서운 사무실을 덜컥 계약해버려요. 그리고는 맨날 도망치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을 그 좁은 방에 가둬놓고 미련할 정도로 매일매일 출근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 타임라인의 흐름이 정말 예술인데요. 이른바 쓸모없게 버려지는 것 같은 시간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서운 복리로 쌓이고 있다는 걸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1년 차, 5년 차 때 이분은 맨날 울었어요. 동기들 승승장구하는 거 보면서 절망했죠. 하지만 무려 10년입니다.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책상 앞에 앉아 묵묵히 영상을 만들었던 그 미련한 버티기가 마침내 임계점을 넘는 순간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재능이 그야말로 대폭발을 일으킨 겁니다. 돌파구는 결코 하루아침에 열리는 게 아니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18억 뷰 김소정 PD, 그리고 밑바닥에서 10년을 버텨낸 코미디언 엄은양 씨. 이 두 사람의 치열했던 기록을 하나로 묶어보면요. 아주 명확하고 보편적인 철학적 진리 하나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결국 내게 주어진 시간의 가치를 결정짓는 건 환경도, 운도 아니라 바로 나의 태도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뼈대가 되는 핵심 개념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세계적인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이 말한 태도의 진짜 정의인데요. 여러분, 태도는 그냥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파이팅!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에게 벌어지는 통제 불가능한 일들, 즉 자극과 내가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결정하는 반응, 그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찰나의 공간, 바로 그 공간이 진정한 의미의 태도라는 겁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 이 강력한 문장은 진짜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본 두 분 다 10년 넘게 뺑뺑이 돈 알바나 재능 없는 무명 시절 같은 그 가혹한 자극들을 본인이 원해서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 시궁창 같은 상황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그 찌질한 경험마저 내 무기로 써먹겠다는 위대한 반응을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 찰나의 공간을 완전히 자기 통제 아래 두었던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꼭 챙겨가야 할 진짜 레슨입니다.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남들 보기에도 그럴듯한 완벽하고 흠결 없는 정답을 찾느라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최고의 선택지를 고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해버린 그 선택, 남들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평범한 시간들을 나의 압도적인 태도를 통해 기억 후 최선의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인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가슴 뛰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스펙 한 줄 안 된다며 자책하고 그저 낭비했다고 생각해서 서랍 속 깊이 숨겨두었던 여러분의 그 쓸모없는 시간들 있잖아요. 어쩌면 그 초라해 보이는 시간들이야말로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일무이한 무기가 되기 위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함께 분석해본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지나온 궤적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짜릿한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